부규제 없으신 분 안 계십니까? 부규제 없으신 분 다 가져오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2페이지 가시면 돼요. 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잘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2페이지 가시면 되겠고, 오늘 드린 자료가 고득점 필수 어휘 1번 드렸고, 뒤쪽에 재표현 자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요게 3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1, 다음 주 2, 다다음 주 3 이렇게 재표현 뒤에 붙어가지고 나갈 거니까 요게 생각보다 엄청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주일 내내 들고 다니시면서 꼭 공부하셔야 되고, 재표현도 되게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시면서 외우셔야 되고, 지난달 자료하고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홀수 딸하고 짝수 딸은 당연히 내용이 다르니까 자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 들고 다니시면서 외우시면 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라이브 들으시는 그 반배 게시판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우린 이제 현장 강의니까 배포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2페이지 가시면 되는데, 우리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휘 지우개 테스트 좀 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 테스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정리했던 어휘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제가 지문 종류별 정리를 해서 어휘하고 재표현 정리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달 특히 저하고 지우개 테스트 많이 하실 거니까 크게 같이 지우면서 가는 거니까 화면 보시고 요 뜻 기억나는 거 발음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arbitrary 이거 우리 주교재에서 배웠었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임의대로, 마음대로. 이래서 우리 어떤 맥락 나왔었냐면 far from being arbitrary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거리가 머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그 구문이라서 임의적이지 않은, 마음대로가 아닌 이렇게 해석이 들어갔던 구문입니다. 기억나세요? 자, 그 다음에 terms, 이건 진짜 기억나야 되겠다. C로 시작하는 거 발음하세요. 동의합니다. 뭐죠? conditions 이렇게 간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executive는 무슨 뜻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무슨 뜻? 고급이라는 뜻이 있어서 executive 수트가 고급 특실이라고 얘기했고, 물론 빈도로 치면은 간부 중역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간부 중역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aside from 기억나세요? 뭐뭐 외에도. 그래서 뭐뭐에 더해서 정도의 외에도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3개 더 적어드렸거든.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apart from 있었어. 맞아. 그리고 2개 중에 아무거나 기억나는 거? besides, 그치. 그 다음에 other than까지 나오셔야 돼. 이거 다 나옵니다. 독해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뭐뭐 외에도란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apparel, 옷이었죠. 옷. 자, G로 시작한 표현 뭐 있었어요? G로 시작하는 garment, W 뭐 있었죠? 월드로브 요 정도 기억나셔야 돼. 됐죠? 요렇게 오늘은 뭐 어휘가 많이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짤막하게 가지만 이제 많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우개 테스트는 언제나 2번 돕니다. 완전히 여러분 어휘를 만드는 기회예요. 오케이? arbitrary 발음하세요. 무슨 뜻?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쵸? 그래서 far from being arbitrary, 임의적이지 않은. terms 동의어 뭐라고? conditions 맞습니다. executive 무슨 뜻? 고급의. 그래서 요런 예시 보여드렸고, aside from 뭐뭐 외에도 같은 의미 얘기하세요. 뭐죠? apart from, besides, other than.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parel 동의어가 garment, wardrobe 정도 기억나셔야 된다고. 됐죠? 요거까지 가볍게 우리가 지우기 테스트 하셨고, 2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메일 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진도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메일 편지 2번 할 거고, 그쵸?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는 광고를 이틀 하는데, 내일은 구인 광고 하고요. 모레는 일반 광고 합니다. 중요 재표현이 정말 많이 정리가 될 거고, 이 재표현은 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들어야 돼. 이해해야 되니까. 그쵸?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 목요일 날은 공고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회람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진동 그렇게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 주는 기사 주간이에요. 그건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얘기할게요. 기사만 쭉 나가는 게 그 다음 주거든요. 기사는 또 어렵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나갈 거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메일 편지 1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좀 큰 그림을 잡아드릴 거고요. 세부적인 표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라고 했죠?
그게 지금이에요. 자, 보시면 일단은 이메일 편지 같은 경우는 나오는 내용상의 차이는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메일에 실릴 수 있는 게 편지에도 실리고 편지에 실리는 게 당연히 이메일에 실린다라는 얘기인데 가볍게 형식상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 거냐면 일단 여러분 왜 이메일 같은 경우는 발수신자 정보가 한꺼번에 앞에 오죠. 뭐 이런 건 가볍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메일 쓸 때 은근 고민되는 거 있어. 뭐 쓸 때 약간 은근 고민되죠? 제목 쓸 때 약간 은근 고민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저도 보낼 때 제목 없음으로 되게 잘 보내는데 토익은 그렇지 않아요. 토익은 언제나 제목이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은 늘 확인을 하셔야 소재라도 보시면서 들어가실 수 있다는 얘기라서 제목은 보통 subject라고 나올 수 있죠. 근데 subject라고만 나오진 않아요. 뭐라고 나온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RE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쵸? 근데 이 RE가 완전 영단어 아니고 약간 무어의 줄임말이겠죠? 줄임말. 뭐의 줄임말일 것 같은 느낌이 확 오세요? 그래요. reply 줄임말일 수 있고 reply 줄임말이 빈도가 제일 세. 근데 중요한 건 reply 줄임말이려면 요런 구조로 나와야 돼요. subject 뒤에 RE가 나오면 100% 답장이란 뜻이야. 그래서 네가 나한테 먼저 연락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답장하고 있다라는 구조를 요런 거에서 읽으시는 거 맞아요. 근데 RE가 얘처럼 그냥 단독으로 나오잖아? 그럼 얘는 reply 줄임말 아닙니다. 전치사 중에서 뭐뭐에 관해서라는 전치사 아는 거 있어요? regarding의 줄임말이니까 얘가 그냥 혼자 있으면 제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답장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목 있으니까 늘 읽고 출발하는 건 당연히 습관이 되셔야 해요. 자,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짚으면서 가볼 건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메일의 경우는 뭐가 제시가 된다? 제목. 이메일의 경우는 제목이 제시가 된다는 점과 발수신자 모두 지문 앞부분에 언급이 되죠. 그쵸? 그리고 편지나 이메일 마찬가지로 뭐를 활용해서 질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발수신자 관련 정보를 가지고 질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발수신자 정보는 눈여겨봅니다. 그쵸? 그 밑에 보시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메일 발수신자 이름 옆에 말이죠. 이메일 주소 보통 주죠. 그쵸? 이메일 주소 주는데 이메일 주소는 꼭 확인하고 출발을 하자. 이거 정말 또 작지만 소중한 습관이 되는 건 이메일 주소 자체에 소속 업체가 엿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속 업체가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relationship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하고 나의. 그쵸? 그럼 relationship의 향기를 이미 맡고 가시면 내용 캐치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메일 주소는 확인을 하신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두 가지 예시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 이래요. 안나 잭슨이라는 애가 데이비드 헌터스한테 연락을 하는데 안나 잭슨에 속한 ATI라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안나 잭슨이라는 사람이 ATI라는 전자회사에 속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헌터스한테 연락했는데 헌터스는 누구죠? 피자집에 속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제목을 봤더니 이게 우리 회사였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 회사의 할로데이 파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피자 업체에 연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 얘기 나올지가 좀 좁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뭔 얘기 나올 것 같냐면 피자 주문할 수 있지. 피자 주문해서 뭐 파티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그 장소를 대여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피자집을. 그래서 그 대여와 관련해서 문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내용은 거기 안에서 돌고 돌 거니까 이런 릴레이션십을 파악을 하면서 갈 수 있으면 땡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메일 주소 확인하시면서 출발하신다는 얘기고 제목은 subject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라고도 나올 수도 있다. RE라고도 나올 수 있다. R1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garding의 줄임말이에요.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보시는데 두 번째 있는 예시는 제가 심지어 제목도 생략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왜냐면 제목도 예상할 수 있거든. 봤더니 딱 봐도 와그너는 엠메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엠메일 이런 건 의미 없는 주소예요. 뭐 gmail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쵸? 근데 그 밑에 있는 보내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호텔 측에서 예약과 관련해서 한 인물한테 프론트데스크가 연락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뭔 얘기할 것 같아? 예약 확인.
거의 이런 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실제 뭐가 나왔었냐면 reservation, confirmation 뭐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relationship을 보면서 어떠한 관계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다라고 냄새를 맡으면서 가면 땡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들어가시죠. 근데 사실 이메일 주소를 ETS가 100% 주진 않아요. 뭐 100% 주면 좋겠지만 ETS가 이제 어떤 경우가 분명히 있냐면 여러분한테 소속 업체를 미리 보여주기 싫으면 이메일 주소를 아예 안 써놓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주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있으면 확인을 하시자는 얘기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빈출 주제 정의를 좀 해볼 겁니다. 빈출 주제.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배경 지식으로 꼭 숙지를 해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복성 있는 빈출 주제니까. 토익이라는 시험이 우리나라에서 벌써 지금 22년 됐으니까 82년부터 치러졌으니 40세가 됐죠. 만 40세, 40년이 됐는데 이 40년 전에 토익이 왜 치러지기 시작을 했냐면 그때 이제 냉전이 끝나고 글로벌화가 막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영어가 공용어니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지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게끔 공부하라고 만든 시험이 토익이에요. 그래서 지금 토익을 쭉 준비해 오셔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토익은 그 의사소통으로서의 효과는 너무 없죠? 너무 없잖아 솔직히. 뭐 저도 토익 강사지만 저는 토익을 그냥 시험으로 대하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이건 시험이야. 시험이니까 시험 수험자의 자세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공부한다는 게 진짜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저 같으면 진짜 토익이라는 시험은 시험답게 대하고 나서 영어다운 영어를 공부할 것 같아요. 물론 뭐 토익도 당연히 영어의 베이스가 되지만 컨버세이션의 효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 그런 목적에서 그 출발을 했던 시험이다 보니까 너와 나의 관계, 너와 나의 relationship 자체가 비즈니스 relationship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relationship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relationship은 역시 뭐죠? 동료끼리. 동료끼리의 글이 진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동료끼리의 길이 워낙에 빈도가 높다 보니까 파트 7에서 회람이란 챕터를 따로 냈어요. 그래서 요건 회람이란 챕터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외의 relationship 중에서는 역시 회사가 고객한테 연락하는 거, 고객이 회사한테 연락하는 건 계속 40년째 나오겠죠. 그래서 단골 주제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진짜 40년째 나와. 그 정보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답장하고 답변하는 건 40년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단골 정답인 거고, 그 밑에 있는 거 보여요? acknowledge를 색칠 살짝 하시면서, acknowledge 색칠 살짝 주시면서, acknowledge는 다의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할 거고요. 뜻이 4개 정리가 들어갈 건데 예시는 적지 않습니다.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하고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시는 반별 게시판에 다 써놨어요. 그래서 뜻만 적는 겁니다. 첫 번째, 인정하다. 첫 번째, 인정하다예요. 이 뜻 솔직히 알죠? 이 뜻 처음 보는 느낌 아닐 거예요. 우리 정규반 정도면. 근데 이제 인정하다의 예시를 보시면 to acknowledge a mistake. 여러분 회사가 고객한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cknowledge a mistake이라고 하면 실수를 인정하다인데, 그 밑에 있는 예시를 제가 또 왜 같이 보여드리냐면 잘못한 거 인정한다고 할 때만 acknowledge는 쓰지 않고요. 아주 뛰어난 거 인정한다고 할 때도 acknowledge가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녀는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널리 인정받는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잘한 거, 뛰어난 거 인정한다고 할 때 알로 시작하는 이 인정하다라는 동사가 더 잘 나와. 그리고 이건 제가 지난달에도 했습니다. 우리 반에 지난달에 들으셨던 분들 잔뜩 앉아 계시거든요. 알로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 있죠? recognize 맞아요. 이번 달 처음이신 분들 적으시면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recognize라는 단어가 알아보다, 인식하다라는 뜻만 있지 않죠. 인정하다라고 정말 많이 나와요. 뛰어난 거 인정한다고 할 때 진짜 많이 나오거든. 제 표현도 잘 나옵니다. 이거 정답으로 나왔던 거 모레 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recognize가 그 정도로 빈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알리다.
보통은 이제 수령을 알리다, 받았다는 걸 알리다 정도의 암시성이 좀 있는 알리다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편지 문두 맨 첫 번째 문장으로 진짜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왜? I'm writing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이라고 하면 나 네 편지 잘 받았다는 거 알린다 라는 얘기니까 네가 나한테 먼저 연락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뭐 보내고 있어? 답장하고 있다는 시그널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얘가 여러분 부교재에 있는 정답이죠. 그죠? 그럼 보시면 이게 정답으로 나왔었던 지문이 엄청 짧게 나왔었는데 그 지문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고객님이 몇 월 며칠 날 주문하신 XX 제품에 대해서 55 크레딧 카드로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났어. 그럼 이 글의 목적이 뭐니라고 했을 때 보기에 얘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순간적으로 지불금을 인정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순간 헷갈리지. 지불금을 인정하는 건 뭐야? 이러면서 헷갈리니까 다른 보기 보겠지. 다른 보기 보면서 시간을 쓸 거란 얘기예요. 물론 우리 정규반은 저 정도는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기가 다 이상하니까 그냥 얘인가 하면서 정답은 찾으시지만 시간을 허비하는 게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acknowledge는 수령을 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confirm이란 동사 아시잖아. 여기에 맥락이 confirm하고 같은 맥락으로 쓰인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to confirm a payment라고 나왔으면 진짜 3초 컷이지. 그죠? 근데 acknowledge라고 나왔어도 정답으로 맞출 수 있느냐. 이것이 제 표현이란 얘기예요. 됐죠? 오케이. 세 번째. 감사를 표하다. 감사를 표하다. 해석해 볼게요. 쓰셨으면 I acknowledge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business니까 나는 지역 업체로부터 받은 재정적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네 번째 적으세요. 안다는 표시를 하다. 안다는 표시를 하다. 이게 잘난 척이 그 아는 척 아니고 진짜 그냥 아는 티를 내는 거예요. 안녕 하면서 이런 안다는 표시를 하다는 게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서 적으셨으면 예시예요. 예시. 자, 해석이 되셔야 돼. 모든 직원분들은 고객님께 안다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뭐 하면서? 웃으면서 친절히 인사하면서. 그럼 고객 들어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어머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ETS가 파트 5에 요걸 빈칸 낸 적이 있는데 이걸 안다는 표시하다란 의미인 거 모르잖아요? 인정하다는 뜻만 알잖아? 절대 빈칸 처리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확하게 다의어는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네 가지 뜻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최대한 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인정하다, 알리다, 감사표하다, 안단 표시하다. 인정하다, 알리다, 감사표하다, 안단 표시하다. 인정하다, 알리다, 감사표하다, 안단 표시하다. 저하고 3번 갑니다. 저하고 최대한 이 자리에서 외우면서 갈 거기 때문에 절대 멍 때리듯이 읽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넣으면서 읽는 겁니다. 오케이? 같이 갑니다. 시작! 인정하다, 알리다, 감사표하다, 안단 표시하다. 좋아요. 다시 갑니다. 뭐라고? 인정하다, 알리다, 감사표하다, 안단 표시하다. 마지막 갑니다. 뭐라고요? 인정하다, 알리다, 감사표하다, 안단 표시하다. 자, 내려볼게요. 틀려도 되니까 기억나는 만큼만 갈 겁니다. 자, 인정하다부터 갑니다. 시작! 인정하다, 알리다, 감사표하다, 안단 표시하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쓰실 거냐면 돈의 수령을 알리기 위해서. 돈의 수령을 알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셔서 회사가 고객한테 배송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죠. 그쵸? 요새 배송 많이 받으시니까. 그러면 배송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S로 시작한 단어를 적을 건데 상황이라고 하면 또 가슴 속에 생각나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 또 쭉 하고 떠오르세요? situation은 주변적 정황, 주변적 상황이란 이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쓰이기는 굉장히 어색한 말도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이런 맥락에서 쓰이게 되냐면 status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status 뭐 워낙 유명한 단어니까 들어보셨을 건데 뜻 쓰세요. 상황, 신분, 자격 이 3가지 뜻으로 다 나와. status 적으시면서 뜻 3가지는 적어주셔야 돼. 상태 상황이란 뜻이 1번, 두 번째가 신분, 세 번째가 자격이나 등급이란 뜻이에요.
이거 밑에 예시 있죠? 요거 반별 게시판에 다 적어놨어요. 제가 적는 거 아니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financial status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재정적 상황. 괜찮죠? 그쵸? 그리고 status report는 무슨 보고서죠? 상황 보고서.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토익 파트 7의 멤버십이 잘 나와서 그래. 멤버십이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등급을 실버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이 정도의 개념이고, 얘는 무슨 뜻이냐면 graduating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졸업 안 했네. 졸업하게 되는 학생으로서의 신분. 그러니까 졸업반 학생으로서의 신분, 이렇게 해석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이런 다양한 맥락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단어가 한번 정리가 필요합니다. 됐죠? 오케이. 이거 다시 한번 반별 게시판에서 확인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셔서 여러분 요 동사는 공통동사인데 워낙에 여러분 예상하시기 쉬운 동사거든요. 자,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숙박업체의 예약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벌써 생각나려고 하죠. 배송물의 내용물을 확인시켜주려고 하기 위해서 C로 시작하는 그 동사 맞습니다. 대답 나오죠. 어떤 동사죠? confirm. 그래서 confirmation 이메일이 진짜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confirmation 이메일도 빈출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셔서 반대 relationship도 나오겠죠? 고객이 회사한테 연락하게 되는 경우 나오겠는데, 여러분 사실 고객 입장에서 회사한테 무슨 연락을 취하는 액션을 하면 좋은 얘기 잘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해커스 고객센터 전화해서 표쌤이 좋아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럼 보통 불만제기나 요청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다시피 불만이나 뭔가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거 싹 적어놨죠. 그쵸? 근데 아주 가끔 칭찬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있는 거 적어 놓은 건데, 그러면 식당의 직원을 뭐 하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이거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 근데 요 단어 보면 공부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은 또 얘하고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command,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명령 지시하다 맞습니다. 사실 뭐 빈도로 치면 얘가 더 높으니까, 빈도로 치면 얘가 더 높으니까 당연히 꼭 구별해서 외워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 칭찬하다라고 하면요, 칭찬하다 제 표현을 또 적어볼 거야. 여러분 P로 시작하는 거 너무 유명한 단어 있죠. 뭐하다? 칭찬하다? praise 아닙니까? praise. 이건 거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도 있죠? compliment 있죠. 이것도 칭찬하다죠. 이것도 칭찬하다. compliment를 적었더니 왠지 형용사가 생각날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complimentary 무슨 뜻이에요? 칭찬하는 아니야. 칭찬하는. 그쵸? 근데 complimentary를 내가 칭찬하는 이라고 하니까 뭔가 또 다른 단어 뜻 생각나죠? 무슨 뜻이 있어요? 무료회란 뜻이 있지. 무료회. 여러분 표정 너무 낯선 거 아니에요? 이거 무료회란 뜻 너무 쉬워서 그런 거예요? 무료회. 그래서 외워야 돼. 단어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가 사고하면서 외우면 훨씬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럼 얘가 꼬리를 물었잖아. command 친구, praise, compliment. 그럼 compliment의 형용사 형태가 complimentary니까 무료회란 뜻도 있고 칭찬하는 이란 뜻도 있고. 됐죠? 오케이. 우리는 뒤로 갑니다. 자, 이제 회사하고 구직자의 relationship도 한번 볼게요. 회사하고 구직자 사이의 글도 ETS가 내는데요. 일단은 구직자한테 쓴 내용 중에서 뭐 이런 슬픈 얘기도 나와요. job request, 지원한 거죠. 그 지원과 관련해서 turn down 하기 위해서 turn down 무슨 뜻입니까? 거절하다. 그쵸? 거절하다. 그래서 거절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정답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셔서 보면 일자리에 대한 문의에 답변 주기 위해서 회사가 이제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이 뭐 문의를 했나 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그러면 문의사항이라고 할 때 여러분 Q로 시작한 단어 뭐 있냐면 question 같은 거 생각나도 되는데 question은 뭐 빈칸 아니겠죠? 어떤 단어 있어요? query란 단어도 문의사항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실 문의사항이라고 하면 토익에 진짜 제일 잘 나온 단어 I로 시작한 단어 뭐 있어요? inquiry 생각나야지. 그쵸? 같은 의미인데 이 단어까지 기억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inquire 적진 않을 건데 inquiry의 동사 형태 뭐라고 가죠? inquire. 근데 그 뒤에 about 와야지 문의하다는 뜻이다. 뭐 이런 거 5에서 맨날 가르쳐 주시잖아. 그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셔서 보시면 그 외에 독자, 편집자, 세입자, 집주인, 지인끼리의 편지 이런 건 집에서 꼭 읽어보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뭐를 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냐면 이메일 편지 지문 속에서 자주 질문 속에서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문제 근거로 자주 끌고 나오는 시그널을 정리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순서는 뭐대로 지금 정리를 할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메일 편지가 어떤 내용으로 제일 잘 나온다고 했냐면 주제 목적 그리고 세부사항 마지막에 요청사항으로 마무리가 된 적이 제일 많다 그랬죠? 요거 그대로 표현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순서 그대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메일 편지를 딱 만났는데 주제 목적 문제가 나온 거예요. 주제 목적. 그러면 지문 속에 가서 글쓴이의 의도를 잘 담고 있는 문장을 찾아줘야 정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문 속에서 그 글쓴이의 의도를 잘 끌고 나올 만한 시그널이라고. 아시겠죠? 그게 시그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첫 번째 거 보세요. I am writing 투부정사. 이거 의도가 너무 듬뿍 담기지 않습니까? 나는 투부정사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이런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 나왔던 제표 연습 좀 해볼게요, 여러분. 나는 너한테 어시스턴스 자리에서 그만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쓴다.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실제 근거가 돼서 이 글의 목적 뭐니라고 했었을 때 그에게 결정을 알리기 위해서 이거 정답으로 나왔었거든요. 그에게 결정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A로 시작한 단어 중에서 알리다 하면 가슴속에 생각나는 단어 혹시 뭐 있어요? 어나운스는 안 돼. 어나운스는 구조상 안 됩니다. 그에게 결정을 알리는 거잖아. 그럼 어나운스 말고 A로 시작하는 거 지난달에 들으셨던 분들은 생각이 나셔야 돼. A로 시작한 단어 4형식으로 쓰이면서 알리다라고 쓰이는 그 유명한 동사 뭐 있죠? 어슈어. 어슈어도 대답이 나오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어슈어 이거 약간 데자뷰야. 내가 지난달에도 똑같이 얘기했어. 어슈어는 확언하다예요. 알리단 아니라서 그래. 알리단 아니야. 어슈어인데 사형식 맞습니다. 근데 A로 시작한 단어 어드바이스 있죠. 잠깐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눈물을 훔치고 와야 될 것 같아. 어드바이스 이거 지난달에 들으셨던 분은 진짜 기억나셔야 돼. 이번 달 처음이신 분은 외우시면 돼요. 어드바이즈가 의외로 어떤 뜻에 엄청 많이 갇혀있냐면 조언하다, 충고하다라는 뜻에 갇혀서 제편을 유연하게 못 볼 때가 진짜 생각보다 많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정답이었는데 이걸 순간적으로 내가 그에게 조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정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보기 보면서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얘기야.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정답은 찾아요. 우리 정규반. 왜? 다른 보기가 너무 아니니까. 근데 시간을 자꾸 그렇게 허비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나중에 결국 봤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그에게 결정을 알리기 위해서 어드바이즈가 알리다, 말하다라고 정말 자주 쓰일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독해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셔서 보시면 I would like 투부정사. 나는 투부정사 이하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투부정사 이하에 쫙 깔릴 거란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게 근거 문장이고 얘가 실제 정답이었어요. 제가 왜 밑줄 그어놨겠습니까? 제 표현이니까 밑줄 그어놨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This is 투부정사. 이거는 투부정사 이해하기 위한 거다. 의도가 그대로 끌고 나와질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고맙대. 뭐가요? 우리 브룩헤븐 컬리지 해주신 monetary contribution. 모네터리가 약간 머니하고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얘가 금전상해란 뜻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 브룩헤븐 컬리지 해주신 금전상의 기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었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정답 표현 보시면 to acknowledge a donation. 여러분 저를 봅니다. 한 10분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리마인드 들어갈게요. acknowledge 인정하다부터 기억나는 만큼만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부담 갖지 말고. 자, acknowledge 인정하다부터 갑니다. 시작. 인정하다, 알리다, 감사표하다, 안단 표시하다. 뭐라고 해석하면 되죠? 감사표해야지. 좋아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주제 목적 관련 설명을 드렸었냐면 보통 주제 목적의 근거는 대부분의 지문이 그러하듯이 근거는 앞쪽에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앞쪽의 주제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당혹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푸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그 주제 목적의 근거가 뒤쪽에 나오는 케이스가 보통은 이메일 편지가 제일 흔한 편이라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있죠? 왜 이메일 편지가 주제 목적이 앞쪽에 안 나오고 밑에 밀리는 구조가 나올 수가 있냐면 보통 편지나 이메일에서 니하고 나는 가까운 관계가 아닐 수 있죠.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이다 보니까 좀 서먹하거나 잘 모르는 관계 뭐 이런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반부에 인사말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인사말 아니면 내가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를 네가 이해하려면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살다가 있죠. 그래서 배경 얘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밑에 밀리는 구조가 이메일 편지에 그래서 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세요. 편지를 쓰게 된 배경 아니면 뭐 인사말 같은 거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나 인사말 같은 것과 같이 등장하게 되는 경우 주제 목적이 앞쪽에 뚜렷하지 않고 뒤쪽까지 읽어야 주제 목적이 뚜렷해지는 경우가 계속 출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어디 뒤를 잘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주시냐면 전환 어구 뒤를 잘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죠. 왜 else에서도 however 같은 전환 어구 뒤를 잘 들어야 하듯이 else와 독해는 정말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듣는 것과 읽는 거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하면 독해에서도 전환 어구 뒤를 잘 읽어내셔야 되겠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고 실제 빈도가 가장 높은 however 대표적인 전환 어구고요. 또는 unfortunately 같은 표현 뒤를 잘 읽자는 얘기고 화제 전환은 말 그대로 화제를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이런 표현이 뭐가 있어요? by the way, 뭐 anyway 이런 표현들이 있죠. by the way, anyway 이런 화제 전환 표현 뒤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읽어주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깔끔하게 이 섹션을 정리를 해보면 그럼 지문 후반에 주제 목적이 나온다는 경우는 어떤 것이 그 글의 목적이 되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보통 이메일 편지도 주제 목적, 세부사항, 그 다음에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제일 흔하지만 주제 목적을 앞에 안 줄 수 있다고 쓱쓱 그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사말이나 배경 얘기를 쭉쭉쭉쭉쭉 하다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어디? 뒤쪽에 밀리면서 요청사항 자체가 그 글의 목적인 경우는 계속해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정리가 되냐면 그럼 지문 후반에 주제 목적이 나오는 경우는 요청사항 자체가 그 글의 목적이 된다. 그 밑에 제가 단골 정답 써놓은 거 보이세요? 단골 정답 보시면 이게 진짜 잘 나오고 있는 정답. 그러니까 특히 연계 지문의 이메일 편지 되게 짧은 애들 중에서 이게 정답으로 진짜 자주 나오는데 뭐 이런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한 배경 설명을 막 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만날 약속 정하자. 이렇게 끝나. 그럼 이 글의 목적이 뭐니라고 했을 땐 이런 게 단골이거든. To arrange a meeting, to schedule an appointment. 이런 게 정답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지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셔서 세부상. 여러분 그 세부상 묻는 문제는 말이죠. 여태까지 40년 동안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이메일 편지고 그럼 이메일 편지에서 세부상 문제는 진짜 셀 수 없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동복물 묻는 문제 유형밖에 정리하지 못하는 건 세부상 문제는 지문의 내용에 따라 매번 바뀌기 때문이죠. 근데 40년째 똑같이 나오는 건 동복물 묻는 문제이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패턴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동봉하다라는 표현 키워드 잡고 지문에 가셔서 동봉하다라는 관련 표현 나와 있으면 근거의 위치니까 스탑하고 정답 찾고 지나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당연히 위쪽에 있는 애들이 빈도는 제일 높고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동봉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추가 정리하시면 되는데 F로 시작한 단어 중에서 보내다, 전송하다라는 동사 한 개 있어요. F로 시작합니다. 어떤 표현이죠? forward 좋습니다.
forward 이거 뭐 지난달에도 했고 이번 달 처음 하신 분들도 외우시면 되는데 forward 딱 보면은 수거 중에서 look forward to ing가 생각날 수 있어. 그쵸? look forward to ing가 워낙 유명한 수거니까. 근데 look forward to ing는 고대하다죠? ing 하는 걸 고대하다라는 뜻이지. 왜냐면 look forward니까 forward가 앞에 미래란 뜻이 있으니까 앞을 보고 있으니까 고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forward가 부사 말고 동사로 쓰이면 보내다 전송하다예요. 아시겠죠? 별개 뜻이니까 그렇게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후반부인데 후반부는 이제 요청사항과 연결이 많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거기 어떤 동사를 쫙 정리를 해봤냐면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동사들 쫙 정리한 거예요. 쭉 한번 훑으세요. 모르는 단어 거의 없지. 그쵸? 모르는 단어 거의 없어. urg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강력히 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쵸? 강력히 권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요청할 때 쓰일 수 있고요. 동의어 나온 적이 있거든. 동의어 나왔을 때 뭐 encourage 같은 게 정답이었어요. urge가. 그리고 invite가 초대하다라는 뜻에만 갇혀 계시지 않죠? invite 무슨 뜻도 있습니까? 요게 요청하다라고 오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밑에 내려가셔서 문제 유형 보시면 뭐 이런 거 수신자가 무엇을 하도록 요청받니? 뭐 이런 건 진짜 그냥 요청상 문제 뭐 다 아시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거 좀 한번 보세요. What is one thing 수신자 may do야. 그러면 수신자가 할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이런 얘기니까 수신자의 행동 방향 묻는 거죠. 그러면 편지글은 여러분 편지글은 누구 말밖에 없습니까? 편지글? 내 말밖에 없잖아. 내 말밖에 없는 편지글에서 네 행동을 예상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네한테 시킨 게 있죠. 이런 애들이 100% 요청사항 문제입니다. 네 행동 예상하는 건 무조건 요청사항이에요. 아시겠죠? 수신자의 행동을 예상한다? 요청사항이라고. 그래서 그 전형적인 질문이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고 밑에 화살 표시 보이시죠? 이 화살 표시들에 써있는 애들이 다 요청사항을 잘 끌고 나오는 시그널이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보시면 네가 if 이하 해주면 고맙겠어. 네가 ing 이하 해주면 고마울 거야. 같은 개념이고 뭐뭐 해줄래? 이 정도로 쓸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봤었죠? be sure to 되게 잘 나오거든. 그래서 꼭 해주세요. 이 정도의 개념인데 요런 애들이 다 요청의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빈칸 뚫어놓은 쟤는 말이죠. P로 시작하는 이 표현은 요청사항을 제일 잘 끌고 나오는 magic word죠. contact me 이러면 약간 어감이 세지만 P로 시작하는 얘가 들어가면 부드러워지는 느낌. P로 시작하는 그 단어 맞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please예요. 그래서 please로 시작하는 요청이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정리가 깔끔히 되셨으면 우린 뒤로 가셔서 문제가 8문제가 있죠. 얘가 한 3분 정도씩 걸려요. 세트당 2세트죠. 그래서 3분 정도씩 걸려서 6분 30초를 드릴 거예요. 오케이? 8번까지 집중해서 푸시고 8문제 중에 오답률 제일 높은 8번 있죠? 8번은 추론입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추론을 해주셔야 돼요. 갑니다. 뿅.
자, 갑니다. 일단 6분 30초 드렸고요. 일단 왼쪽에 있는 세트 먼저 보시면은 이메일인 거 확인이 되시고 넥스턴 인베스트먼트에 속한 로이스란 사람한테 글로벌 뱅킹 그룹 쪽에서 이제 룩셈버그와 관련한 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목은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이래 놓고 밑에 내려가셔서 요 정도 지문은 지금 읽으셨을 때 약간 쓱쓱 읽힌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으셔야 하고 그러면 쓱쓱 읽히면 네 문제 정도는 다 맞춰야 되겠지만 오답률이 제일 높은 건 2번입니다. 2번이 틀렸다라는 거는 재표현에서 틀린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재표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1번 보시면 이메일에 목적 묻는 문제가 되겠고 2번에 가서 T사인은 100% 누구 잡으면서 출발한다? 키워드지. 왜냐면 나도 니도 아니니까 제3자 잡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T사인이란 이름이 나와 있는 부분을 기본적 근거 위치로 잡으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잡고 위에 올라가서 출발을 해보면 뭐라고 출발이 되냐면요. 니하고 니 동료, 넥슨 인베스트먼트의 니하고 니 동료를 초대한대요. 어디에 참석하시길 요청드리냐면 글로벌 뱅킹 그룹의 애뉴얼 리트리트 행사. 이게 행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애뉴얼 리트리트 행사에 초대를 한다. 근데 11월 13일에서 15일까지 열리는데 이 룩셈버그에서 열린 행사인가 봐요. 보통 이 리트리트란 단어가 가끔 나오는데 나오면 되게 중요한 소재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는 꼭 짚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회람할 때도 이 단어 다시 한번 들어갈 건데 리트리트는 보통 야유회라고 제일 많이 나와요. 야유회. 근데 야유회는 늘 노는 느낌이지만 이 단어가 어떤 뜻도 있냐면 뭔가 직원들을 놀게 하는 행사도 리트리트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뭔가 교육시키는 행사도 사실 리트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 리트리트의 성격 규정이 돼요. 이 리트리트는 제공한다. 금융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냐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노는 행사가 아닌 거야. 그렇죠? 근데 뭐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냐면 이 업계 경향과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리트리트라는 행사인데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확인하세요. 선도에 나가는 임원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아까 봤던 그 단어잖아. executive. 그쵸? 임원한테 배울 수 있다. 동종업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눈에 띄게는 하면서 누가 나옵니까? T사이가 나오잖아. 일단 멈춰야지. 그쵸? 그러면 T사이란 사람이 K라는 회사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이 디스커스 아래는 해석 안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이 뭔 얘기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굴지가 핵심인 게 바로 2번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가 엄청 짧잖아. 그러니까 직책이나 직업 찾음 게임 끝이거든요. 그럼 싹 내려오세요. 2번 내려가서 정답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정답 갑니다. 정답 몇 번 가죠? 정답 B번. 아우 잘했다. 여러분 B번 정답 맞습니다. official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민이 되셨을 건데 official 하면 생각나는 뜻이 무슨 뜻이 있죠? 공무원. 공식적인 맞아. 근데 무슨 뜻도 있다? 간부란 뜻이 있어요. 간부. 그래서 뭐의 재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완전 핵심이냐면 executive란 이 표현 있죠. 뭐라고 재표현이 된다라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까? official이라고 재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게 출제 포인트예요. 정답은 B번이고요. 여기서 오답률 진짜 높은 거 있어. 그거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 오답률 진짜 높은 게 몇 번? D번. 이게 오답률이 진짜 높은데 이거는 진짜 내 생각이 들어간 거야. 왜냐면 가르칠 정도면 교수는 돼야겠지. 이건 진짜 과대 추론이죠. 왜? 가르치는 게 다 교수만 가르쳐요? 아니야. 누구라도 강연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페서라는 것 자체를 전혀 잡을 수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끼워 넣으니까 가르칠 정도면 프로페서 돼야지. 이런 게 과대 추론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B번.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럼 1번에 가셔서 이 글의 목적 뭐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들의 모임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정답 몇 번 가면 됩니까? B번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bankers를 뭐라고 재편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professionals라고 재편한 것 뿐이고 금융업자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bankers를 professionals라고 재편했고 retreat이라는 행사를 뭐라고 재편한 거예요? 게더링이라고 재편한 거야. 여러 명이서 하는 무언가니까. 그렇죠? 재표현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1번 정답 B입니다. 3번은 노이즈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너죠? 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뭐니? 이 문제 어렵지 않았어. 셋째 단락 가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나는 확신해. 네가 작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이 행사를 즐겼을 거라고 확신해. 되게 눈에 띄지 않아요?
얘가 작년에도 이 행사 갔구나. 머릿속에 박혀야 돼.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요번 연도의 등록비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가. 그럼 여기까지 읽으시고 내려가서 정답을 찾으면 그럼 얘가 작년에도 이 행사 참여했다고 나왔잖아요. 정답 A번이고 A번 정도는 진짜 의심의 여지 없는 보기예요. 정말로 거의 그대로 가져다 놨잖아. 그럼 이렇게 누가 봐도 재편이 쉽고 단순하게 된 재편이 있을 경우는 다른 보기는 진짜 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재편이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보기 보면 시간 낭비니까. 만약에 얘가 재편이 될까 안 될까가 고민되면 다른 보기 꼭 봐야 돼. 근데 얘처럼 너무나 명확한 재편이 단순하게 돼 있는 경우는 정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과감성의 전략이에요. 오케이? 자, 이래놓고 4번 보시면 요 행사에 대해서 암시가 된 거 뭐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럼 밑에 내려가서 10월 1일 날 시작한다? 고맙게 속어. 왜? 첫 단락에서 11월 행사인 거 기억나셔야지. 그리고 11월인 거 기억 안 났어도 첫 단락을 끌고 올라가서 11월인 거 확인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A번 소거가 되고 B번에 400 동그라미 하시면서 4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행사인지 볼 거고 C번에 보면 C번 봤을 때 동공 약간 흔들렸어요. 매년 다른 장소에서 열린다? 이거 적극적으로 찾아야지. 왜? 이번 연도 행사 어디서 열린다고 얘기했던 거 우리 보셨어요. 어디서? 룩셈부르크에서 열린다고 했는데 작년 얘기를 해줬단 말이지. 근데 작년이 어디? 싱가포르. 미래 얘기 어디 보통 나오냐면 뒤에 나오니까 뒤쪽으로 쭉 끌고 내려와서 보면 내년도는 브뤼셀이야. 그러면 매년 다른 장소에서 열리는 게 맞구나. 그래서 4번 정답 C번이고 C번 같은 보기는 진짜 정답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이게 좀 찾아주세요.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은 지금 누가 썼냐면은 아만다 영이라는 트루 리프로덕션이라는 회사의 사장이요. 위에 쭉 끌고 올라가서 토마스 웨인이라는 사람한테 썼는데 이 사람이 시닉 아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5번 문제가 동의어 찾는 거 레인지 그리고 6번이 주제 목적이네. 보통 주제 목적 1번에 주는데 얘는 2번으로 밀렸어요. 주제 목적이 앞에 없어서 그런가 봐. 자, 어쨌든 위에 올라가서 동의어부터 체크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트루 리프로덕션이라는 회사의 사장이자 창립자입니다 하면서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동격으로 꾸며주죠. 어떤 회사냐면 저희 회사가 이 순수 예술 인쇄물을 복제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뭐 뭉크의 작품이나 피카소의 작품 책 같은 데서 본 적 있죠? 잡지 같은 데서 본 적 있죠? 그게 다 리프로덕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전문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range of art를 복제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range of는 외우셔야 하는 표현인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다양한이란 뜻이에요. 다양한. 그래서 여기서의 range는 그래서 다양성을 뜻합니다. 근데 range 하면 여러분 가슴속에 생각나는 뜻이 있잖아. 무슨 뜻 생각나세요? 범위, 정도가 생각나니까 ETS도 그걸 알기 때문에 A를 넣어놓은 거지만 오답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circle 아니게 생겼잖아. 그쵸? 그러면 다양성이라고 내가 생각이 들었어도 B하고 D는 약간 고민될 수 있어요. 근데 시리즈는 무슨 뜻이냐면 연속물에 기반한 뜻이지 다양성에 기반한 단어는 아니에요. 시리즈는. 그래서 D가 오답이 되고요. 정답은 보이번입니다. assortment가 무슨 뜻이냐면 모둠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둠은 잡다한 여러 종류의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집에서 사진 하나 찍어왔는데 요거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죠? 5 flavor assortment라고 써있죠. 그럼 5가지의 맛이 잡다하게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다양한 맛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assortment는 다양성을 뜻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여러분 사실 다양성 하면 여러분 아시는 그 단어 뭐 있죠? variety 있잖아요. 이거 동의어 나온 적이 있거든. range 동의어 뭐게 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assortment 대신에 variety 있었으면 정말 잘 맞췄겠죠. 근데 assortment라고 나왔을 때도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 여기 이거 동영쌤이 얘기 아마 해주셨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중간에 뭐 들어가죠? array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죠. 그쵸? 그러면 an array of가 뭐 다수의 아니면 다양성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같은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잠 좀 깰 겸 두 번만 발음할 거예요. Range, assortment, variety, array. Range, assortment, variety, array. 두 번 같이 발음합니다. 갑니다. 시작. Range, assortment, variety, array. 한 번 더. Range, assortment, variety, array.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자기소개 실컷 했어요. 그쵸? 근데 우리 사진사 중에 한 명이 네 작품의 굉장한 팬인데 얘가 세븐 컬렉션을 나한테 소개해줬어. A 매거진에 실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니를 알게 된 경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이번에 출판하는 퍼블리케이션에 네 작품을 선보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아티스트한테 네 작품 실어도 되냐는 퍼미션을 구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이구나. 맞죠? 그럼 밑에 내려가셔서 6번 문제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습니까? 정답 C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7번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내가 네 작품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냐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 내가 네 작품을 처음 어떻게 알게 되냐면 직원이 알려준 거예요? 아니면 잡지에서 처음 본 거예요? 직원이 잡지를 보여줬으니까 직원한테 처음 알게 된 거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7번 문제의 정답 몇 번 갑니까? B번이에요. A번 오답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오답률 높은 8번까지 마무리할게요. 8번은 추론인데 이렇게 들어가죠. 네가 내 제안에 관심이 있다면 무엇을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가장 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찾으면 되는데 그 밑에 단락을 보면 너 내가 이 offer한 아이디어에 관심 있으면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알려줘를 보고 밑에 뛰쳐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관심 있으면 너 나한테 이 제안이 관심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A도 가능할 것 같아. 그쵸? 근데 만약에 A가 되면 구체적 행동 방향은 써있지 않기 때문에 C도 안 될 건 뭐야? 맞잖아. A가 만약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럼 C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럼 지문의 구체적 행동 방향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 더 읽어봐야지. 그렇죠? 그럼 쭉쭉 읽다가 맨 마지막 문장 I가 생략된 이 문장 보시면 내가 후속 조치차 다음 주에 너한테 연락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아티스트고 내가 사장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제 오퍼 어떤지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아티스트 입장에서 뭐 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지. 그쵸?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서 8번의 정답 몇 번 가시는 게 정확해요? B번이 정답입니다. 행동 방향에 대해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더 읽어서 구체적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번 정답 몇 번? B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휘 정리 됐으니까 내일 지우개 테스트 할 거니까 외워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부된 자료 들고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구인 광고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